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 금융시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ETF 상품을 합법화해서 출시를 했는데 정작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하려고 했더니 금융당국에서 거래를 막아버렸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걸 막는 게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규제가 필요하죠. 하지만 통찰력인 규제가 필요한데 너무 규제 중심으로 가 있지 않았나. 미리 좀 논의했거나 이런 새로운 시대에 좀 준비해야 되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점 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장을 좀 보태서 얘기를 한다면 예. 2018년도에 그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내 기업의 ICO를 금지를 시켰죠. 코인 발행을. 아예 금지를 시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말에 급등을 했다가 2018년도에 고꾸라졌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정책적으로 ICO를 금지했더니 전 세계 코인 가격이 폭락했다라고 이거는 명기돼 있습니다. 하나의 네. 사례가 됐군요. 그런 이 대표적인. 정도의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예. 조금 과장을 보태면 이분도 살짝 좀 그런 게 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비트코인 기반 ETF 시세가 주춤한 게 한국의 규제 탓도 조금은 있다. 그렇게 보신 거예요? 조금 어느 정도가 금융당국자들 보고 계십니다. 문제가 있다. 작년에 한국에서의 코인 거래량이 전 세계 2위에 올랐었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 코인 시장에서는 아직도 한국의 비중이 엄청 커요. 그렇군요. 막대합니다. 예. 그런데 당시 ICO 금지에 대해서 지금 와서 이제 정책적으로 따져보면 그게 무조건 잘못됐다라고는 보기 힘들다는 말들이 네. 되게 많아요. 예. 그거를 놔뒀으면은 얼마나 정말 많은 과잉이 있었었고 투기의 과열은 예상치 못한 손실,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까? 이번 금지도 그런 차원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고요. 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이대로 계속 막는 게 좋을까요? 결코 능사는 아니죠. 예. 사실 이제 그 국가에서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거래를 금지한 나라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네. 태국 등 몇몇 곳에서도 역시나 막았었고요. 비트코인이 과연 금융 시스템에서 인정하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에 대한 결론이 아직 안 난 나라들이 많아요. 예. 미국에서는 역시나 그거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고요. 우리나라는 그런 과정이 없었어서 업계도 그렇지만 정책 당국에서도 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 전체의 육성을 위해서 조금 더 서둘러 주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은 사실 해외에서는 어떻게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우리 금융세계 연결할까 이런 기술적인 논의가 있어요. 예. 이런 산업에 있어서 STO, CBDC, ETF 이런 다 연결돼 있거든요. 사실은. 예. 사실은 이게 각자 녹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 의견이기도 하고 해외는 이렇게 많이 보고 있다. 예.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품이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게 아직까지는 제약이 많습니다만 슬슬 아주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의 발언들이 수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하나의 투자재로 자리 잡은 것 같다. 이제 어느 정도 가치도 있고 안전성까지 있는지 시험해 볼 때가 됐다라는 발언들을 했고요. 지금 대통령께서도 공약사항에서 이런 코인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공약을 제시해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안착될 시기가 멀지 않을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예,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CBDC, NFT, ETF 이런 게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디지털 경제 오는 건 못 막어. 사실 그것들은 아마 뭐 총재님이나 아마 대통령실도 그건 인지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막을 수 있는 파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번 뉴스 때문에 오히려 잘 몰랐는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요. 우리나라의 현물 ETF,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분들이 이미 있었더라고요. 그래요? 캐나다나 독일에서 비트코인 ETF를 상장을 시켰는데 네. 한국 금융회사가 중개를 해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해외로 비트코인 ETF 투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심지어 선물 비트코인 ETF는 하게 했잖아요. 그 비트코인 현물 ETF를 둘러싼 금융당국의 고민은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투자자 보호인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규제 공백 내지는 규제 준수 이거인 건데, 규제 공백과 규제 준수는 이제 비트코인이 정말 자산이냐라는 거에 대한 정책 판단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융당국에서 이제 열심히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될 부분인 거고, 사실 가장 큰 우려는 투자자 보호 같습니다.
이 코인 광풍이라든지 이런 과열이 너무 나와서 네. 투자자들이 의도치 않은 손실을 보지 않을까 이게 가장 큰 건데 7월이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시행이 돼요. 네. 그렇다면 투자자 보호가 조금 더 갖춰질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은 이제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시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 생겼다고 이게 바로 허용해 줄까? 이런 의구심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분위기입니다. 분위기 싸움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금지가 된 것도 그 자본시장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네. 법조계 일부에서는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해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양쪽을 다 따져보고 또 분위기가 어떤가 이런 것도 상당히 이제 결정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래서 7월이 되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